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에는 3등급 풀이를 할 차례인데 3등급 풀이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래요. 그냥 처음에 문제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3등급 치고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형태였는데, 막상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일단 나열하는 거 있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열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아니 뭐 이렇게 쉬운 게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단순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4등급 풀이를 풀었기 때문에 대략 한 64점 정도는 획득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냐면 16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16번. 16번 문제를 처음 보고 쫄아버리는 학생들이 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뭐 만나는 점의 좌표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준 대로 그죠? 우리가 따라가면 생각보다는 간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의 좌표가 있게 되고요. 그죠? 원의 방정식이 있게 되고요. 그죠? y는 루트 n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거랑 1사분면에서 만나는 x좌표래요. 우리가 만약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한 번쯤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런 원이 있었다. 그런데 y는 루트 n이라고 하는, 그죠? 이 직선이죠. 이렇게 딱 만날 때 요 x의 좌표 있죠. 요 x의 좌표 요걸 우리가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원에서 y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루트 n이 되겠죠. 여기는, 그죠? 얘가 y는 루트 n이었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n, 루트 n이 되겠죠. 아니, 루트 n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죠? 이 점의 좌표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그대로 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x좌표를 an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에다가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원에다 다 집어넣으면 x좌표가 an이라기 때문에 an의 제곱 더하기 루트 n의 제곱은,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요? 4n 제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4n 제곱. 그러면 an 제곱 플러스 n은 4n 제곱이 되게 되고요. 그럼 an 제곱은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요거 an만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요거 2는 지워질 거고, 여기는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n은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a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입니다. 이게 갑자기 0처럼 보이네요. 그죠? 2n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을 해주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냐면,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건 유리화를 통해서 이제 모양을 정리해주면 끝나요. 그러면 한번 유리화를 해줄게요. 얘는 이제 분모에 대해서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밑에다가도 하나 더 곱해줘야 되죠, 그죠?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을 곱해주고 밑에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 나중에 남게 되면 봐봐요. 4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이니까 지워지죠. 플러스 n이 되게 되네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n 플러스 루트 안에 얼마가 있고 n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 4n 제곱이잖아요, 그죠?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루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2n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n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2n만. 그러니까 2n 플러스 2n분의 n이니까 결국에는 4n분의 n이 되게 되고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 강의 때 좀 알려드린 게 있죠. 계산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갈 경우에는 반제곱을 통해서 빼내면 문제풀이가 쉬워진다라고 그 개념 강의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2n 마이너스, 그럼 4n 제곱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4로 묶어내면 4n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n으로 묶어낼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 아이를 반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요렇게 반제곱을 하게 되면 4 가로치고 n-8분의 1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i는 요 4가 빠져나올 수 있고 얘가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4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2가 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2n 마이너스 2n-8분의 1이 되게 되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2n-2n이 일단 계산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계산이 되면 4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럼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풀면은 계산 시간이 좀 확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16번을 풀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처음에 요거 뭐냐, 좌표 놓는 것만 우리가 할 줄 알면 요거 하는 거는, 요렇게 계산하는 거는 사실 그 예전에 기출 문제들 살펴봤을 때 1, 2, 3, 4, 5번 그 정도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엄청 자주 푸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1, 2, 3, 4, 5번쯤에 속해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요거 해내는 과정이, 그러니까 좌표 놓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는 4등급의 학생들은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좌표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알고 좌표만 넣을 수 있으면 1, 2, 3, 4, 5번의 수준의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좌표 넣는 거 그거 좀 소홀히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좌표 넣는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도 지금 풀이가 제가 지금 길게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또 말로만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플러스 1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i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i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x제곱이네요.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 fx라고 하는 i가,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식 형태를 띄워야 될 거예요. 그죠? fx는 2차식이고 2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죠? 일단은 ax랑 b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 풀이 2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풀이 1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정석적인 풀이고 답지 풀이고요. 이거는 이제 풀이 2번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i가 0으로 갈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인 건 볼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f0-3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f0-3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f0이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f0이 3. 그죠? 그 다음에 밑에가 얼마야?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i도 어떻게 정리가 되면 x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지 지워질 거예요. 2차식으로만 딱 딸랑 하나 남아요. 위에가 2차식으로 딸랑 하나만 남아야지 얘가 지워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해서 바로 f1을 넣어 두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다 푼 거죠.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풀이를 좀 써놨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f0은 3이 되어야 하고요. 그럼 f0이라고 하는 게 fx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기 때문에 x자리에다 0을 넣어주시면 b만 달랑 하나 남게 되고요. b는 3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답지 풀이기도 해요. 그럼 현재 이제 fx 빼기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정석적인 풀이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다 나눠주게 되면 1분의 분모가 x제곱이잖아요. 그죠? x제곱 다 나눠주세요. 여기도 여기도.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게 되고, 이거를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리미트를 지금 다 보낸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x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그죠? x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뭐 a가 다른 숫자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 0인 건 못 보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럼 요 a가 0이 돼버리면 그냥 i는 0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는 0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또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답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거에서 눈치를 챌 수가 있으면 그죠? 이거는 더 이상 풀어나가지 않고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등급 문제예요. 뭐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쓰는 방법대로 지금 이제 쓰는 거라고 하면 약간의 문제풀이를 조금 해봐가지고 경험이 좀 쌓여 있으면 어느 정도 당연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경험이 쌓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사실 미정계수 찾는 거랑 뭐 같은 거긴 한데 미정계수 찾는 거는 사실 한 1번부터 10번 안까지 난이도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네. 기출 문제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19번 19번은 제가 풀이 안 써놨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 정도면 차분하게 풀기만 하면요 계산이 다 됩니다. 자, a 3 루트 a가요 ab의 4제곱근이래요. 그럼 이 상태란 말이죠. 가라는 걸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a의 3분의 1제곱은 ab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거고 그러면 ab의 4분의 1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할게요. 그냥 a의 3분의 4제곱은 전부 다 4제곱을 해줬어요. 그러면 ab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를 봤을 때 요 a를 그죠 나눠준다라고 하면 a 3분의 1제곱은 b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3분의 1제곱이니까 다 한번 3제곱씩 해주자. 뭐 4제곱 해주자. 얘 때문에 4제곱을 해주자. 4제곱 해주면 그냥 이렇게 a 3분의 4는 그죠? a, b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a씩 나눠주자 이러면 얘가 나눠주게 되면은 a를 나눠주게 되면은 a의 1이잖아요. 그죠? a 1이 3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누기면 빼기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과정은 사실 한 4등급 정도만 돼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로그의 밑을 봤는데 밑이 지금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b가 a의 3분의 1제곱으로 처리가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c인데 bc도요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니까 b가 우리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a의 3분의 1제곱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b라고 했는데 b는 a의 3분의 1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ac라고 정리가 됐고요. 요게 4라고 나왔습니다. 자,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거 a인데 좀 연하게 나왔네요. 그죠? 자, 밑이 3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보내준다라고 하면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로그 a의 3분의 1제곱 c 플러스 얘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3이 되게 돼요. 그죠? 이거는 로그에서 간단하게 배웠던 사실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4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천천히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그냥 저는 요 3을요 여기다가 올려버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4래요. 그러면 이제 얘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얘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많이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정리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나중에 계산하기가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a 세제곱, c 세제곱.
4. 한 번만 더 이제 얘를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이제 이것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해지잖아요. 그죠? 지수끼리는 또 A의 3분의 1 곱하기,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C 그 다음에 곱하기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얘랑 얘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0이죠. 3분의 10, 그 다음에 C끼리 하면 이렇게 됐고, 요게 4가 될 거예요. 와, 조금 힘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가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억해 두라고 했던 거, A의 4제곱은요, A 4제곱은 A의 3분의 10제곱 곱하기 C의 4제곱이 되게 될 거고요. 요것도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분의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A 4 나누기,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볼게요. A 3분의 10은, 그죠? A 3분의 10, 그 다음에 C 4 나누기 A 3분의 10. 그럼 얘랑 얘는 지워지죠.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게 되면 얘가 3분의 12니까 A 3분의 2가 되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C의 4제곱이라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이제 얘를, 그죠? 이렇게 4분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얘에다가 4분의 1승을 곱하게 되면, 그죠? 4분의 1승 곱하게 되면 A의 12분의 2는요 C가 되게 되고요. 그럼 얘는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A는 6분의 1분의 C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B도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A는 C분의 B의 K제곱이 되도록 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자, C가 얼마였냐면 A분의 6분의 1이었고요. B가 얼마였냐면 A분의 3분의 1이었어요. A의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여기 K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A 3분의 1 나누기 A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A의 6분의 2 빼기 6분의 1 상태가 되죠. 그럼 얘가 A의 6분의 1이 되게 돼요.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앞에 지금 이제 뭐가 붙었어요? K가 붙었잖아요. 그죠? K가 얼마가 되면 그냥 A가 됩니까? K는 6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제가 풀어가는 과정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제가 지금 건너뛴 게 없고 그냥 하나하나씩 차근하게 문제를 그냥 쭉쭉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덧셈, 로그의 뺄셈, 그죠? 그 다음에 지수의 곱셈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쭉쭉쭉 해나가다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수랑 로그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또 밑도 통일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냥 가장 기초적인 연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안 어렵죠. 난이도는 안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긴 풀이를, 이건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와도 이제 여기서 제가 계속 몇 번 반복했던 계산들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있겠지만 더 이상 그냥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뼈대라고 생각되는 그런 풀이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풀어서 이렇지 사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한 계산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풀어 나가면 한 암만 길어도 2분이면 그죠,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풀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풀어 나가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3등급 풀이로 집어넣어 놨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기본적인 계산의 반복이기 때문에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풀이가 4등급 풀이 치고 너무 길기 때문에 3등급 풀이를 집어넣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벌써?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이 한 문제, 그 다음에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풀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네 번째 문제. 28번입니다. 이것도 3등급 문제고요. 처음에 좀 약간 번호도 좀 뒤쪽에 있고 28번이니까 그 다음에 또 형태도 보니까 또 시그마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 또 이제 마음 부담이 좀 심하거든요. 4등급 학생의 경우에 3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주어줬고요. 등차 수열.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159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얘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첫째 항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차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해두면 최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서 D가 플러스 된 거고 세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서 D가 2D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면 3A1 더하기 3D가 나오게 되고 좀 정리 좀 해주면 3A1 더하기 D가 되고요. 그죠? 이게 159라고 하니까 3으로 나눠주면은 53이 될 거예요. 아, 첫째 항 더하기 D가 53이구나. 그럼 이게 사실은 표현으로 따지면 몇 번째 항이냐면 두 번째 항이에요. 그죠? 두 번째 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풀이 1번, 풀이 2번을 나눴는데 이거는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해요. 일단 풀이 1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아까 전에 요 가랑 마찬가지로 해서 풀어 나가면 돼요. 한번 볼게요. am-2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m-2 더하기 am-2 플러스 d, am-2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 이제 3am-2 플러스 3d가 되게 되고 그럼 이게 되면 이제 3am-2 플러스 d는 96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또 3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32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요. 이걸 잘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거는 am-1항이라는 거죠. 네. 뭐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요 가랑요. 나를 우리가 한번 다 더해준다 이렇게 하면 그죠?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모르는 문자가 2개고 식도 지금 2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더한다고 하면 2차 이걸 우리가 그거라고 하죠. 갑자기 쌤이 기억이 안 나. 연립이죠. 그죠? 연립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A1 플러스 AM-2 플러스 2T가 나오게 돼요. 그죠? 이게 85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가만 살펴보니까 요게 얼마냐면 AM이에요. 그죠? 그럼 1 더하기 AM은 85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아, 쌤 이런 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원래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표현했다시피 A 사망이라고 하는 걸 A 플러스 2D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A 플러스 2D라는 걸 보고 A 사망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등차 수열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보고도 바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데서 이런 조건을 주어졌어요. 1항부터 m항까지 다 더한 게 425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고 합친 거기 때문에 이게 합이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죠. 2분의 m 그 다음에 a1 더하기 am 맞잖아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까지. 그럼 이게 계산되면 m이라고 한 m 곱하기 85가 되면 이게 85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m 곱하기 85는 850이 되게 되고요. 요 2가요. 여기가 곱해졌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m은 10이 되게 됩니다. 아, 이렇게 m이라고 하는 게 요 m이라고 하는 게 10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풀이 2번도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풀이 1번은 am-2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아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d, 더하기 2d가 나왔고요. 풀이 2번은 am을 기준으로 잡아서 갈 거예요. 그러면 am-2d가 될 거고요. 그죠? d가 2d만큼 빠진 상태죠. 그 다음 얘는 d만큼 빠진 상태죠.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3am-3d가 되게 되고 3am-d가 96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an-d는 32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상황도 아까랑 똑같죠? 얘가 n-2항에서 플러스 d가 된 거니까 n-1항이라고 했고, 얘는 지금 m항에서 d만큼 빠졌으니까 사실 얘는 n-1항이겠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해보면, 가나도 종합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d가 소거되기 때문에 a1 플러스 am이 바로 85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풀면은 처음에 요 과정은 조금 약간 난해할지 몰라도, 난해하진 않죠. 등차 수열이랑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조금 좀 익숙하진 않을 수가 있지만 바로 깔끔하게 나왔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랑 똑같은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요 과정이 뭔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복잡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m이 10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a1 더하기 a10이 85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죠? 요거 때문에 m이 10이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이제 a10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9d죠. 그렇죠? 그럼 요게 85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이제 a1 9d도 보면 dd 7d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분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85가 될 거예요. 뭐 식에선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2a1 더하기 d라고 하고 묶었어요. 얘를. 그 다음에 7d는 85. a1 플러스 d가 53이라고 아까 전에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53 더하기 7d가 85래요. 이게 106이거든요. 그럼 7d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1이 나옵니다.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왔고, 그럼 이제 저기서도 계산을 뭐 통하면 a1은 56이라는 게 나와요. 첫째 항은 56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11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 10이 되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2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16점을 얻었기 때문에 딱 80점이 됐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딱 2등급은 됐을 거예요. 지금 딱 2등급. 그죠? 근데 2등급 받기까지가 생각보다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2017년 모의고사, 다른 이제 4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다른 3월 모의고사, 이런 걸 딱 비교해 봤을 때 2등급 딱 커트라인까지 올라오기가 생각보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쉽습니다. 이번 건 이제 뭐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등급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죠? 3등급 상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3등급 상이면은 한 13%, 14%그 정도 될 거니까, 지금 이 정도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상위 15%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무리한 그런 계산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우리가 차분하게만 풀어 나갈 수 있고,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열을 조금 하다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고 이제 2등급 풀이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